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 도내에서는 49명이 등록했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전주 도심공원 내 사유지가 많아 공원으로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사들이려 해도 5천억 원이나 필요해 어려움이 따릅니다. 2023년 아시안컵 전주 유치가 본격화됐습니다. 전주를 둘러본 실사단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첫날부터 신경전이 볼만했습니다. 후보들은 상대와 차별화 공약을 내걸며 선거전을 본격화했습니다. 김환광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된 첫날,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아침부터 붐볐습니다. 등록 시작과 함께 줄지어 들어온 교육감 후보 5명은 서류 제출을 마친 뒤 선전을 다짐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도지사 출마자 5명도 오전 10시부터 후보 등록 장소를 찾았습니다. 비로소 지방선거 후보 자격을 얻었는데 선거전 시작부터 결기 가득한 출사표로 각을 세웠습니다. 짧은 선거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도민 곁으로 다가가서 도민의 마음을 얻는데 저의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그 4번 타자의 선두에 서서 전북을 살리는데, 전북에 희망을 심는데, 도민을 잘 섬기는데 약속을 지키는 그런 도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보정당 도지사 후보 사이에서는 등록 후 상징적인 첫 일정에서부터 차별화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단위에서부터 스스로 자기 경제와 복지를 만들어 나가는 마을 공동체, 이걸 기반으로 한 완전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농민들을 만나서 농업대 개혁, 농업대 혁명을 이야기하고 우리 그 혁명의 대열에 함께하자라고 호소하고 농민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한국당 도지사 후보는 출마가 늦은 만큼 존재가 말리기부터가 고민이었습니다. 경제가 하는 당이 있어야겠다. 전라북도. 그리고 지금 어려운 전라북도를 정말 자유한국당 제 신재봉이가 앞장서서 정말로 전환위복하기 위한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 입지자들도 서둘러 후보 등록을 마치자마자 민심 깨안기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도내 단체장 등록 후보는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각 5명, 시장 군수는 14개 시군의 39명.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지방선거전의 경쟁도 본격화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단체장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는 시간, 오늘은 진안군입니다. 진안군은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군소 후보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표심을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말 귀처럼 우뚝 솟은 바위산, 풍화작용으로 움푹움푹 패인 기이한 지형. 진안의 명물 마이산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이항로 후보는 마이산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산의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필수적이라며 케이블카 건설을 제1의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케이블카를 어떻게든지 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와 엄마와 할아버지가 함께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귀농 귀촌센터장 출신 박수 후보는 환경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이 난 만큼 케이블카를 백지화하고 예산을 환수해 농민과 청년에게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마이산은 세계적인 자연유산입니다. 케이블카는 말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경제성도 없습니다. 수백억의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도의원을 역임했던 이충국 후보는 한옥마을 같은 슬로우 관광이 대세라며 마이산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는 것이 진안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산보의 공간을 만든다든지 도보길을 더 이렇게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 마이산은 그런 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관광 명소로서 키워나가. 이충국 후보는 이 밖에도 토 세력이 좌우하는 지방정치의 쇄신, 불합리한 조례와 규칙 개정, 농업인 회의소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박수호 후보는 대형 주차장 건립을 통한 진안시장 활성화, 보육시설 인력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입시 전략연구소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이양로 후보는 홍삼산업 활성화와 진안고원 축산 브랜드 육성, 주변 도시의 로컬푸드 매장 개설, 군민 참여 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참여자치연대는 투명한 지방자치를 위해 재량사업비 폐지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기업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 설치 등 8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후보들에게 공약 채택을 요구한 뒤 실행과 이행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정읍시장 재경선에서 탈락한 김석철 후보는 이수혁 지역위원장이 경선 부정을 저질렀다며 당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장 경선에서 1위를 하고도 배제된 이학수 후보는 무소속 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주에서만 축구장 1,300개 면적의 공원에 개발 규제가 조만간 풀립니다. 난개발이 불가피하지만 전주시는 이를 사들일 여력이 없어 고민이 깊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 덕진동의 가련산, LH는 32만 제곱미터의 이 공원을 매입해 70% 공원 시설은 시에 기부 체납하고 30%는 민간 임대 아파트를 짓기로 했습니다. 가련산은 85%가 사유지로 사들이지 않으면 2년 뒤 규제가 풀려 공원 기능이 사라집니다. 장기 밀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소도 물론 있지만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의 확보 또한 이제 목적이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심 공원만 전주 시내 15곳, 축구장 면적의 1,300배가량인 96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장기간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제를 푸는 건데 문제는 전주 시내 공원 부지의 67%가 사유지라는 겁니다. 시는 우선 가련산과 천잠, 덕진, 인후공원을 민간개발 특례지구로 정해 LH와 전북개발공사, 민간업체가 사들여 일부 개발하는 방식을 구상 중입니다. 하지만 고도 제한 등으로 수익성이 없어 나서는 업체가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시는 지방채라도 발행해 일부 매입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원을 다 사들이려면 5천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전체적인 공원을 다 보존하면 좋겠지만 그 일부 해제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는 보존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걸 지금 조사하는 겁니다. 시는 불가피할 경우 일부는 공공지로 재지정해 개발을 제한할 방침이지만 일몰제 취지에 어긋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프로축구 흥행과 20세 이하 월드컵 성공 개최로 축구 도시로서의 전주의 명성은 더욱 확고해졌는데요. 이번에는 아시안컵 유치가 한창이어서 축구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열린 20세 이하 월드컵의 국내 개최 도시 가운데 축구 도시 전주는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기당 최대 4만 관중을 불러 모은 뜨거운 축구 열기는 사상 처음 월드컵 대표팀 출정식 유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세계인들에게 축구 도시 전주를 알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가 2023 아시안컵 유치를 위해 중국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전주가 개최 도시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실사단이 개최를 희망하는 도시를 살펴보기 위해 전주를 찾았습니다. 실사단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전주의 탄탄한 축구 인프라와 성공 개최 자신감을 확인했습니다. 또 그라운드 잔디 상태와 선수 대기실 등을 꼼꼼히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We know Jeonju city very well, and we were really happy to have this city being included as one of the candidate cities. 개최지는 오는 10월 회원국 투표로 결정되며 유치에 성공하면 전주에서 최소 5경기가 열립니다. 운동장 시설 및 수바 시설, 특히 전북에 관중이 많기 때문에 무난하게 유치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60여 년 만에 아시안컵 유치로 전주가 축구 도시로 다시 한번 이름을 높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5살짜리 유치원생이 2시간가량 통학버스에 방치됐다가 시민에게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군산시 지곡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유치원 버스에서 5살 여자 어린이가 울고 있는 것을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오전 9시 반부터 2시간가량 차량에 방치돼 있었다며 운전기사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전주시 덕진동 가련교 인근 도로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물이 범람해 2개 차로가 4시간 가까이 통제됐습니다. 전주시 맑은물 사업소는 20년이 넘은 노후된 상수도관에서 균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발산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군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국 단위 청소년 박람회가 전북에서 열린 건 처음입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청소년들의 힘찬 모든북 공연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개막식 사회는 청소년 박람회의 의미를 살려 재치와 열정이 넘치는 남녀 고교생들이 맡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제14회 청소년 박람회에 참여를 맡게 된 청소년 관련 150여 단체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는 전국 청소년과 학부모 등 10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장은 미래, 진로, 행복존 등 5개 주제관에서 모두 170개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군산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미래 지역 청소년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고 즐겁게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특히 사물 인터넷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탐색하고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3D 프린터기도 이제 처음 봐서 신기했고요. 그리고 VR을 체험을 해봤는데 이 밖에도 모의 선거 체험과 토크 콘서트, 멘토 특강, 청소년 어울마당 등 차별화한 볼거리와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군산시는 행사장 방문객들을 위해 군산과 익산 지역 총 3개 노선에 일일 4회씩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박람회장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군산 시내 일부 관람시설에 한해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국회는 오늘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야당의 출석 거부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분권형 국가를 도모할 수 있었던 이번 개헌안은 현 대통령 임기 내에는 다시 논의되기 어려워졌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홍명보 축구협회 전무이사가 전주를 방문해 6월 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출정식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월드컵 대표팀의 출정식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경기는 MBC를 통해 중계됩니다. 오늘 전북연구원에서 남북 농업 교류 확대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농민농업정책연구소 장경호 소장은 남북 농업협력지구 공동 영농 사업을 추진해 공동 식량 계획과 공동 농업 정책을 이끌어내자고 주장했습니다. 전주 금암광장 인근에 청년 내일 도움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움터는 도내 청년들에게 일자리 정보와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스터디룸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에 전북은행이 제1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금융점포를 개설했습니다. 전북은행은 오늘 개점식을 열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금융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도내 국회의원 10명은 오늘 공동성명에서 남원 공공의료대학은 설립 목적에 비추어 의사를 직접 양성하는 의과대학 체제가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기획재정부가 폐지 수순의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주장하는 것은 탁상 행정일 뿐이라며 설립까지 초당적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GM 군산공장 폐쇄로 위기를 맞은 군산시는 국가지원 대응 준비단을 발족하고 실직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점검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미반영된 사업은 내년도 국가 본 예산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